자, 이제 314페이지 주택의 건설에서 사업주체인데 사업주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그래서 공공사업주체, 민간사업주체 시험 문제가 주택법상 사업주체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읽어보시고 여기서 건설사업 하는구나 그렇게 말아두시고요. 2번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일단은 연간입니다.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태지 만입니다. 만.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태지 만 제곱미터 이상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게 되면 비로소 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나라 모든 건설회사는 등록 사업자다 그런 말이죠. 명세의 건설회사가 1년 동안 25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건설업자를 등록 사업자를 하는구나. 연간 20만 이상 하면 국토부 장관에 등록한다. 그럼 명칭이 등록 사업 이렇게 말아주시고. 그래서 등록 사업자라는 단어를 알아야 우리가 도정법 가가지고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합니까?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합니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정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한다. 그 등록사업자가 여기서 말하는 등록사업자입니다. 그래야 그런 게 이해가 되죠. 주택법 건설회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등록사업자 지금은 개념 잡아야 돼. 개념. 연간 단독 20 이상, 연간 공동 20 이상, 연간 대지 만 제곱미터 이상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할 걸. 명칭은 등록사업자가 됩니다. 그렇게만 아시고요. 나머지는 지금부터 할 때가 아니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4번 이제 주택조합에 관한 셈입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에는 종류가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주택을 건설합니다.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이 있는데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이 있고 이 직장은 두 개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 세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냥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게 리모델링 주택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주택을 건설하겠다.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주택 설립을 딱 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량의 30%를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 분양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국민주택 분양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가장 쉬운 게 여기 가입이 됩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가입이 되는데 문제는 이 직장이 무슨 직장인가 이게 어렵죠. 거기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렇지. 자 봅시다. 그러면 주택조합의 종류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지역의 범위.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다. 그러면 조합원 될 수 있는 조건이 지역적 범위가 있는데 어디에 살아야 되냐는 얘기요. 부산서 지역주택조합 만든다 그러면 부, 울, 경, 부산, 울산, 경남은 하나의 지역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9개 지역 나눕니다. 첫 번째 수도권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지역의 범위를 도시, 특광특특 시군, 도시 범위로 봤는데 지금은 도시 범위로 본다 그러면 조합원 모집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활성화시키게 해가지고 지역의 범위를 주로 생활권 단위 보통 우리가 일일 생활권 많이 하잖아요. 수도권은 하나입니다. 수도권이 뭉쳐서 하나.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성공에 가장 쉬운 데가 수도권. 조합원 모집하기가 아주 쉬워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충청권에 두 개입니다. 대전, 충남, 세종이 하나를 묶이고 고속도로 동쪽이 충북입니다. 충북이 별도로 가고 광주 전남이 하나요. 전북이 하나, 대구 경북이 하나, 부울경 하나, 그리고 강원 하나, 제주 하나 해서 전국에 9개 지역으로 나옵니다. 9개 지역. 그 지역에 거주해야만 그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직장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이번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옆에 5번을 먼저 봅시다. 설립 신고해가지고 5번 조합 설립 신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자를 설립하는 데는 관할 시군구 신고한다. 그거 먼저 알고, 시군구 신고한다. 그걸 알고 다시 1번 가야 돼. 1번. 많은 수의 구성의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잡을 설립하려면 I5에 따른 직장주택잡은 제외. 관할 특특시군구.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군구란다. 특특시군구를 줄여서 주택법은 그냥 시군구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시군구 인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잡을 건설한다 그러면 관할 시, 군, 구 찾아가서 인가를 받고, 직장도 시군구 인가 받고, 근데 여기 직장은 시군구 신고하고, 리모델링은 시군구 인가 받고.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본 시, 군, 구 신고다. 일단은 출제 잘 되니까 저거부터 암기해야 돼요. 주택자본 시군구 인가다. 시군구 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본 시군구 신고. 그건 구분해 줘야 되고. 그럼 이제 2번 가야죠. 지역 직장조합의 인가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 건설해야죠. 건설. 지역 건설. 직장 건설입니다. 건설. 얘들이 인가를 받으려면 건설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땅. 건설할 태지 땅. 건설할 태지. 첫 번째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 권은 확보하고, 두 번째 15% 이상 소유권 확보할 것. 그렇게 해야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 확보 못하면 조합설립 인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가 낮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쩌다고 15%는 샀다는 얘기요. 소유권 확보 그 말은 이전 등기가 돼야 소유권 확보니까 15%는 땅을 소유권을 샀다 이 얘기고, 그리고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확보. 사용권은 지주 사용 승낙서를 받든가 아니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하면 대부분 매매 계약하면서 시행 부지는 지금 주택조합에서 뭐 할 거예요? 아파트 지을 거죠. 아파트 짓는 게 그런 게 보통 시행입니다. 시행. 우리 뒤에 지금 어피하고 있죠. 그런 건 시행이에요. 시행 부지는 매매 계약이 대부분 일반 매매 계약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언제 중도금, 잔금, 이게 일반 매매 계약이요. 일반 매매 계약을 하는데 시행 부지는 일반 매매 계약을 안 해요. 시행 부지 같은 경우는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주면서 이 사람이 사용 승낙서를 해줘야 돼. 지주가 사용 승낙을 해주면은 그를 취득한 시행사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권이 권한이 있으니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설계 떠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금융 들고 가가지고 금융에서 돈을 빌려온다. 그게 PF예요. PF. 사업계획을 담보로 돈 빌려오는 거. PF 해가지고 90%를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계약 쓸 때 뭐라고 하냐, 계약금 10%, 잔금 PF 이렇게 나간다고. 일반적인 시행부지는 얘도 지금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80% 사용 권을 확보한다. 그 말은 지주들이 어쩐다고 사용 승낙서 써주든가. 처음부터 사용 승낙서 쓰면 내가 이 땅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설계 떠가지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승낙 받으면 그때부터는 금융계에 돈 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지주들이 사용 승낙서 써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용 승낙서 써주면 여기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이 사용 승낙서는 대부분 기간이 안 적어요. 안 적다 보니까 멈춰버리면 평생 가도 내게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승낙서도 쓸 때는 나중에 기간을 언제까지 해가지고 무슨 용도로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용 승낙을 해주든가 아니면 매매 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 승낙을 써주는 거예요. 사용 승낙 써주고 인감도장 찍고 임금 청부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와야 된다 이 얘기니까. 1번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지주택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지주택 하는데 시내는 필지가 많잖아요. 이게 필지가 많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주 찾아가 가지고 매매 계약하기는 이거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설명 잘 해가지고 동의 받을 때 필지당 500 주더라고. 500 필지당 500을 주고 사장님 땅 가격은 얼마 우리가 살 테니까 지금 매매 계약 돈은 없으니까 매매 계약 못 하니까 사용성 나서 써주면서 대부분 500씩 주더라고. 500씩. 근데 그 자금도 없어도 하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필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억, 니은 그 숫자는 이건 암기해야 돼. 나중에 합격했다 생각하고 암기해야 돼요. 조합설립 인가 낮다 그 말은 15% 땅 샀다는 얘기입니다. 80% 사용권을 확보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안정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두 번째 리모델링. 리모델링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고 4번 손해배상 책임 그것은 여러분 읽어도 돼요. 6번도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5번은 잘 잡아야죠. 조합 설립은 시군구 인가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본 시군구 신고다. 근데 건설하는 지역 직장 조합을 만들려면 일단은 15% 소유권 확보, 80 이상 사용권은 확보. 그렇게 해야 비로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4번을 읽어보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조합이 우리가 모이면 주택조합이 20명 이상 모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건설 능력이 없잖아요. 누구 데려야지? 건설회사. 건설회사를 주택분부라고 한다고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를 데려와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등록사업자는 자기가 시공을 하니까 시공자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자 잘못을 하고 조합원에 손해를 끼쳤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은 지죠. 상식적인 얘기고. 6번도 마찬가지. 주택조합이 구성을 위해서 구성이 누굽니까? 조합원이죠. 조합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한테 우선 줘야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5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 우선 공급 물량이 건설량의 30%요. 단체 공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직장주택조합한테 우선 줄 수가 있고 지역 직장이 건설했으면 조합원한테 우선 줘야지 이런 얘기요.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수에 관한 사인데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이다. 이건 암기해줘야죠. 건설 예정 세대수에 자 여기에다 우리가 주택조합 합시다. 주택조합 합니다. 몇 세대 건설할 겁니까? 여기에다가 700 할까요? 700세대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몇 명 모집해야 돼요? 350명 모집을 해야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들어갑니다. 50%를 모집해라. 그냥 30세대 합시다. 아이고 너무 많이 복잡하다. 30세대 하자. 몇 명이요? 15명 이러면 안 되고 이때는 몇 명이요? 20명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돼 최소 조합은 20명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숫자는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요. 넘겨봅시다. 이제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첫 번째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쉽게 말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처음부터 입주 가능일 끝까지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 세대주거나 세대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전용 면적 85 이하 한 채 가지면 돼요. 무주택 세대 85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되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그럽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에 하나 가진 세대주. 지역 직장은 세대주 명의로 가입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안 돼요. 세대주.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거주.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부산 그럼 어디라고요? 네, 부울경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세 번째 조건이 1세대는 하나의 세대는 1조합원밖에 안 되는 거야. A하고 B가 J가 남자입니다. B가 여자입니다. A, B가 결혼했다. 결혼하게 되면 세대주는 A가 됩니까? B가 됩니까? 힘 좋은 사람, 성질 나쁜 사람이 됩니다. B가 힘 좋네. B가. 그러면 요즘 여자도 세대주 됩니까? 됩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어디서 사는데 부산에서 사는데 주택적 가입은 누구밖에 안 돼? 그러면 B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서울로 발령 났어. 서울로 직장에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근무해야 돼. 주민등록법에 며칠 이상이 이전하게 되면 주민등록 옮겨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저도 옛날 30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3년 거주한다 그러면 얘는 어찌해야 돼요? 주소 이전해야죠. 의무적으로. 그러면 법 위반 안 하려면. 그러면 얘가 서울가에 있으면 얘가 혼자서 뭐가 돼요? 단독 세대주가 돼요. 그러면 한 가족이지만 세대지가 둘 됐어요. 둘. 그럼 얘는 서울가입하고 세대주니까 부산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것도 있었다는 얘기요. 지금 그걸 이제 막아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국가 정책은 한 가족은 집을 하나만 가지라고. 하나만. 2개, 3개 가지니까 맨날 지어봤자 없는 사람 못 사. 있는 사람은 계속 더 갖고 정책이. 그래서 1조합원입니다. 1세대당 1조합원. 본인이 되든 배우자가 되든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직장, 조합의 조합원이면 안 돼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여기 지역 또는 다른 지역, 여기 직장 또는 다른 직장의 조합원이면 이미 한 사람이 조합원 가입돼 있으면 어쩐다고? 나머지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세대는 조합이 하나밖에 가입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역이면 여기 직장은 첫 번째 건설한 직장 무주택 세대 똑같습니다.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 두 번째는 6개월 거주하라 말을 하다 보니까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돼. 근무. 같은 도시 같은 직장인데 그 직장이 어디입니까?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할 것. 그러니까 이게 가입이 쉽진 않게 되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똑같아요. 1세대는 1조합원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같은 다른 지역, 직장, 조합원이 아닐 것. 그럼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분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합니까?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아요? 무주택 세대주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국민주택은 못 받아요. 아무리 작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주택 청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집이 없어야 돼. 무주택 세대주 같은 직장에 근무 1조합원 이렇게. 리모델링은 주택법은 단독주택은 별 관심이 없어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모이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합시다. 세입자가 주인집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지. 당연히 뭐가 나야지? 소유자이죠.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A 사업계획서마다 건설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B는 뭔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하니까 단지는 반짝반짝한데 상가는 구질구질하면 안 되잖아요. 상가도 같이 합시다. 상가가 뭐라고요? 복리. 그러니까 복리시설 소유자 이 얘기입니다. A, B는 주택법으로 건축했다 이 얘기고 C는 건축법으로 한 것도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하자 이 얘기예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 목적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건축물 중 공동주택 외 시세, 상가의 상가 소유자 포함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거의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지역 직장을 잘 잡아요. 지역 그러면 무주택 세대 81 가진 세대 둘 6개월 이상 거주 셋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는 배우자가 같은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안 돼. 직장 그러면 무주택 세대 81 가진 세대 같은 직장에 근무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합원이 아닐 것. 국민주택 공급받기 한 직장주택조합은 차이가 딱 하나는 뭐예요? 85 이하 하나 그거 있으면 안 된다고. 집 없어요. 무조건 무주택 세제. 나머지 똑같아. 6번 이제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 가입입니다. 조합의 교체 신규 가입.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교체 신규 가입 안 됩니다. 이 둘이 설립인가잖아. 얘가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돼. 금지. 근데 예외. 공법상 금지는 언제나 절대 금지가 아니고 상대 금지. 안 돼 해놓고 단 이러면 된다. 절대 금지는 없어요. 단 이러면 된다.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추가 모집에 대해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승인받은 승인. 추가 모집한다고 승인. 두 번째 결혼입니다.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거. 추가 모집 승인.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한다. 추가 모집 승인은 뭐냐 그러면 자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에다 700세대를 건설합시다. 700세대. 그러면 조합은 몇 명 모신다고요? 350명. 그러면 일단은 오류 중에 누군가 아니고 합격하면 많은 사람이 이거 지주택 들어갑니다. 중개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주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와가지고 각 티슈 들고 와가지고 중개사 하면 항상 각 티슈 있는데 각 티슈 자기 돈 주고 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 건설다가 맨날 가져와가지고 사장님 맨손으로 오면 안 되지. 선물 갖다 주면서 각 티슈 또 물티슈 가져오잖아요. 갖다 주면서 우리 지금 여기에 지주택 모집하는데 조합원 모집하는데 좀 해줘봐요. 한 명 모집하고 얼마 이거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도 그런 식으로 해요. 아파트 분양할 때도 분양 대행사 있죠. 분양 대행사가 가지고 분양 그냥 합니까? 광고 홍보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중개사무소 다 찾아가가지고 우리 언제 설명해야 하는데 그날 올 수 있습니까? 다 적어가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무슨 소장 참석하고 몇 명이요? 200명 참석. 그러면은 상품도 200개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200개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초대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 모집해주면 얼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가서 점심 얻어 먹었으면 한 명 정도는 해줘야지. 공짜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700세대다 그러면 조합원 모집할 때 먼저 1차 모집이 몇 명 하라고요? 350명. 자, 350명 딱 모집하면 바로 마감을 쳐요. 거기에서. 마감 쪽에 현수막을 쫙 그리면라고 경축 모집 완료해가지고 조합원 모집 완료. 빨리 해야지. 남들 봐서 와 끝났네 저기는. 그래야 그 다음에 2차가 쉬워요. 2차가 최단기간에 끝내는 거예요. 바로 조합원 모집 현수막 딱 걸고 며칠 안에 경축 이게 붙는 게 좋다고. 피가 생겨도 엄청나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먼저 마감합니다. 마감해서 이제 뭐 받아야지.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아야지. 반 모집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그러면 또 경축이지. 조합 설립 인가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조합원 모집할까 말까 그 판단하는 거예요. 2차 조합원 모집할까? 일반 분양으로 갈까? 2차 조합원 모집을 한다 그러면 2차 조합원 모집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시행하는 사람이 지주택 1위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지주택 1위? 최근 많이 하는데? 아니요. 요즘 현대도 합니다. 요즘 옛날에는 이 지주택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군이 아예 안 들어와서요. 근데 지금 현대도 해요. 세대수만 좀 된다 그러면. 최근 많이 한 데가 서희입니다. 서희. 서희 건설이 많이 한다 그러는데 서희는 내부를 그렇게 잘 만든다고 카대요. 저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 말에 의하면 서희는 혹시 서희 사는 분 있습니까? 또 있어도 없지. 현대 사는 분 있습니까? 없지. 아무도 없지. 부산은 이게 이미지가 좋다 그러던데. 포스코 해가지고 현대가 더 현대 힐이 더 좋지 않나요? 근데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를 더 선호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1차 접은 모집하고 먼저 완판 치면은 2차 접은 모집을 할까 말까 이게 빨리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모집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을 할까 말까 이런 얘기요. 추가 모집에서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분양 가는 수도 있고 일반 분양 간다 그러면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주고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추가 모집한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분양 리스크가 아예 없죠. 조합원들이 다 받는데 돈도 조합원들이 다 낼 건데 분양 리스크 없는 거예요. 추가 분양한다 그러면 리스크를 안고 좀 더 남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얘기요. 그래서 추가 모집할 때는 자 700에서 몇 명 모집했다고요? 350명. 나머지 몇 개만 모집해야 돼요? 350. 근데 1000개 모집해서 날라버리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고?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해서 추가 모집하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나머지 어쩌라고요? 350을 지금 350면 헷갈리니까 400명. 자, 처음에 몇 명 모집했대요? 400명. 됐죠? 50% 이상이니까. 추가 모집 몇 개 하지 말라고 이제 300명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설명이 끝나면 아 그렇구나 표정이 그래야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설명이 끝났는데 이러고 있으면 뭐 더 한 번 더 하라 이 얘기잖아요. 이거 설명 끝났어요. 총 700이니까 먼저 400 모집해가지고 조합 설립하고 추가 모집할 때 얼마만 300만 하라 이러니까 뭐 당연하네 그래야지. 계속 표정 관리 잘해야죠. 자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인데 5가지가 있는 거 상식적인 얘기요. 왜 충원합니까 하면 조합원 사망이요. 조합원 사망. 어쩔 거 충원해야지 그거. 조합원 사망인데.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은 예 양도 증여 판결 등을 바뀌었을 때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안 나와요. 얘는. 얘 쓰려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특이관리구에서 전매 제한경 제외했다 다 써야 되거든요. 안 나와. 세 번째요. 조합원이 탈퇴해가지고 50% 미달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입도 자유고 탈퇴도 자유. 가입도 자유, 탈퇴도 자유. 이것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그러면 언제까지 입주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무조건 50%를 유지를 해야 돼. 유지하는데 조합원이 탈퇴해서 50% 미달한다 그러면 어쩐다고? 50% 갖춰야 되니까 충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솔직히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주택?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가입을 했다 지주택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출발하면 무조건 밀어야 되는 거예요. 조합장이 돈 빼먹든가 말든가 밀어놓고 돈 빼먹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건 다 캐치하고 정리 다 해놓고 끝난 다음에 죽여 살려 그래야지. 중간에 뭐 비대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사업이 그대로 망해요. 출발했다 무조건 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다 잡아놔야지. 잡아놓고 끝까지 가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이든가 살든가 해야 되고 대부분 사업이 망하는 것은 금융 비용 때문에 자기 돈으로 대한민국 사업 안 해요. 지주택 조합원이 자기 돈 가져갑니까? 아니요. 토지 살 때 1차 계약금 내고 중도금 한 번 내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대출인데 대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이게 멈춰봐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 비용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밀어주는 거예요. 잘못했지 인정했죠. 써놓고 또 밀어주고 잘못했지 얼마 해먹었지 인정하고 또 하고
공사는 끝내고 봐야죠. 공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탈퇴한다. 탈퇴는 자유예요. 옛날에는 탈퇴하지 마라. 국가에서 탈퇴하지 마라. 이것은 만일에 이 주택조합이 법인이면 뭘 만들어야 돼요? 법인 만들려면 뭘 만든다? 정관. 근데 여기는 정관 안 만들어요. 뭘 만듭니까? 규약. 이거 법인 아니에요. 그러면 규약을 만드는데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주택조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몇 명만 모이면? 20명만 모이면. 규약 1조에 뭐라고 쓸까요? 자, 20명 모여서 규약 1조 뭐라고 쓸까요? 2조 뭐라고 쓸까요? 우리는 2조도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가 표준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표준 규약을 만든다고. 국토부 표준 규약 만든 표준 규약이 뭐라 나왔냐면 100% 찬성하면 탈퇴시켜래. 국토부가 국가입니까? 100% 찬성하면 탈퇴시키란 무슨 얘기냐?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면 400명 모였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빠져나가면 5명도 중요하지만 399명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쩐다고? 399가 찬성하면은 빼주라 이런 얘기요. 못 나가게 막아야 된다고 이것은. 다수가 같이 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면 좋은데 PD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법 개정에서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법 개정해가지고 탈퇴 자유다. 지주택 때문에 시군구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그런 도시가 나오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장들이 국토부 찾아가서 이 제도 없애주세요. 제도 없애세요. 피곤해서 지자체가 일을 못한다고. 하나 사고 터졌다 그러면 주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맨날 시청에 가서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일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 제도가 이 주택조합이라는 제도는 있는 자가 아니고 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참 좋은 제도인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없앨 것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서 보완해가지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탈퇴는 자유다. 지금은 법에서 탈퇴 자유 그러는데 규약에서 탈퇴 안 돼. 규약이 무효야. 규약이 무효가 된다. 법에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탈퇴해봐요. 탈퇴. 가입했으니까 한번 탈퇴 한번 해봐요. 조합장한테 조합장님 난 나갈래요. 오 그래? 좀 더 있어도 될 텐데 나간다니까? 그래 잘 가라. 가입한 돈 줘야죠. 법에도 돈 주랍니까? 주라지. 가입비 환급 청구합니다. 그러면 가입비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조합 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운영비 2,500? 동의서만? 대부분 가입할 때 보통 전국 평균이 2,500 쓰니까 2,000, 2,500, 3,000 운영비가 있어야지 사무실 얻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 업무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운영비 내는데 운영비는 이거는 소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밥 먹으면 소화되면 없어진 거지. 그것은 월급 줘야지 일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를 환급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돈이 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다 쓰고 얼마 넣었습니까? 1억 5천 넣었어. 1억 5천. 그러면 2,500원 운영비 썼다 하고 그러면 1억 2,500원 줘야지. 조합장 나 갈게요. 좀 더 있지. 간다니까 가라고. 야 탈퇴. 자 탈퇴시켜서 가. 돈 줘야지. 에이 알잖아. 돈 주세요. 알잖아. 통장에 돈 800원 남았어. 어떻게 돈 달라고 너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법에 나갈 수 있잖아. 나 소송할게요. 해봐. 소송하면 100% 승소합니다. 돈 줘. 없다니까 돈이 지금 다 쓰고. 없는 돈을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고. 이게 환급이 되냐 이런 얘기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환급은 거사하고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땅을 담보를 해가지고 전부 다 돈 빌렸는데 내 명의로 돈 빌려왔다니까 지금. 이 명이라도 빨리 네 가져가라고. 그것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탈퇴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판단 잘해야 돼요. 옛날에는 주택조합이 법조문이 촘촘합니까? 느슨합니까? 이게 법조문이 몇 개 없어. 빼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느슨하다 보니까 법망을 빠져나갈 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법 좀 요즘 완전 촘촘하게 그물망 해가지고
요즘은 웬만해서는 이거 빠지겠네? 막아야지. 빠지겠네? 웬만해서는 이거 다 막아놔서 법 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큰 것만 배우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알고 해야 돼. 알고 설명해 줘야 돼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 무자격입니다. 무자격 판정 받으면 무자격 판정.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다 유튜브 하죠. 집에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주택자 한번 쳐봐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테니까 주택자 쳐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고 또 뭘 쳐보냐? 조합원 자격박탈 그 쳐보라고. 그러면 인천 송도 어쩌면 나올 거라고. 이게 조합이 성공하게 되면 지역주택자비 성공하면 서울에서 뭐 반값 아파트 광고하거든요. 서울 강남 쪽 10억, 분양가 10억, 이건 얼마? 5억. 반값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조합 아파트.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성공하면 대박. 근데 서울에서 입주까지 끝나는 게 인터넷 나와 있는 기사 보게 되면 성공률 서울에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입주된 거 8%, 전국 평균 13% 그렇게 돼 있더라고. 지금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요. 그런 내용들. 그만큼 성공 확률이 어려운데 지금은 많이 높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거의 힘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높아졌고, 옛날 거 지금 다 하다 보니까 통계가 8% 16%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높아졌어. 지금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니까 현대도 들어온다, 포스코도 들어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안 들어가죠. 이미지 때문에. 무자격 판정입니다. 무자격 무슨 얘기냐? 처음에 집이 하나 있어요.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집이 하나 있어야 돼. 하나 80의 하나. 근데 어쩐다고 누구 하나 더 주니까 증여를 받으니까 2개 돼버렸어. 어쩐다고요? 자격박탈. 주면은 절대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자격 판정입니다. 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 700세대 할 겁니다. 700세대. 조합은 몇 명 모집했습니까? 50%. 그래서 400명을 모집했다고. 400명 모집했어요. 특정 지역에서 조합원 300명 모집을 하는데 조합원 모집은 이것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아요. 신문에 광고에서 공개 모집이 원칙이에요. 공개 모집이 원칙인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개별적으로 막 하는 것이고 300명 모집하니까 900명이 와버려요. 그런 지역이 있는 게 잘 되는 지역은. 그럼 어쩐다면 거기서 이제 추천 뽑기를 해야지. 너무 잘 되다 보니까는 300명에서 일단은 자르고 그러면서 추진을 하는 사람이 와 이거 돈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만큼 더 늘려요. 범위를 이렇게. 범위는 늘려가지고 이거 몇 세대죠? 이거 1000세대죠. 1000세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세대 수가 늘어났어요. 몇 명 모집했다고요? 400명. 500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쩐다고? 100명을 추가 모집하죠.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으로 어쩐다고? 50% 미달하면 추가 모집된다. 이해해야 돼요. 조합은 사망했다. 두 번째, 탈퇴해서 50% 안 된다. 세 번째, 무자격 판정받았다. 네 번째, 건설 예정 세대수 바뀌어가지고 50%에 안 된다. 어차피 얘는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주택자본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본서 가면은 기본세에는 이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 어쨌거나 우리 책은 시험 위주로 갔지. 시험 위주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좀 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건설의 주체에서 등록 사업자 보고 주택적 받고요. 2번 주택 건설 자금입니다. 주택 건설 자금. 1번 주택 상환사채인데 주택 상환사채. 사채입니다. 사채.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요? 사채에 투자해요? 사채에 투자하면 사채는 뭐가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만기 몇 년 있으니까. 만기 몇 년, 만기 때 뭐 줍니까? 원금하고 이자 줍니다. 확정된 이자. 주식에 투자하면요, 연말에 뭘 줍니까?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불확정 배당. 장사가 잘 되면 배당이 높음. 장사가 안 되면 배당 없지. 그 대신 사채 이자는 확정된.
이게 사채 개념인데 주택 상환사채는 만기되면 원금 이자가 아니고 만기되면 뭐 준다? 주택 준다. 집으로 돌려받는 사채 이게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누가 발행합니까? 1번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는데 주택 상환사채는 2월 달에 합시다. 올해 시험에 났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합시다. 주택 상환사채 개념만 잡고 가요. 사채에다가 내가 투자하게 되면 만기되면 원금 이자를 받는데 주택 상환사채는 만기되면 원금 이자가 아니고 뭐 받는다? 주택 받는다. 주택. 집으로 돌려받는 사채다. 그렇게 말고 갑시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1번 사업계획승인입니다.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다음 면적 이상의 대지조정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숫자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숫자를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나는 1년간 단독 20호 이상 공동 20세대 이상 대지 만제곱미터 이상 해야 되겠다. 계약이 연간. 얘는 국토부 장관 찾아가서 뭐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비로소 뭐가 됐어요? 이제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 자, 등록사 갑이라는 회사는 등록사업자 건설해도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택 건설하자. 주택 건설하는데 첫 번째 등록사업자가 주택 건설한다. 자, 단독, 두 번째 공동, 그리고 대지 조성한다. 단독주택은 30호입니다.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는 똑같이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0만인데 30만 약간 달라.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은 1년간 20만 이상 하려면 국토부에 등록을 하고 1년이 아니고 일시에 한꺼번에 30 미만 하려면 이상을 하려면 미만하면 무슨 법 하라고요? 건축법 뭐 받으라고요? 건축 허가를 받고 이상하면 뭐 받는다고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뭐냐? 단독 30 이상, 공동 30 이상, 대지도 만제곱미터 미만 조성한다. 만제곱미터 이상 조성한다. 대지 조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대지 조성하는 게 개발입니까? 개발이지. 개발행위? 아니, 내가 아니고 개발행위. 질문이에요. 질문. 개발행위? 개발 그러면 지구도 아니고 개발행위 그러면 뭐가 나야 돼요? 개발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터터터로 나왔네 이제. 건물 터터터 이겠네. 건물 터터터.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만제곱미터 미만하든 이상하든 그건 뭡니까? 이것은 토지 형질 변경이니까 간단하게 국토계획부에서 뭐 받아가지고 개발행 허가, 무슨 허가? 형질 변경 허가 받아서 하고 만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주택법에서 뭐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 하고 있다고. 주택이 30 이상이면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미만이면 건축법 건축 허가. 대지 조성하는데 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일반적인 개발행 허가 받아서 하고 이상이다 그러면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고 구분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뭡니까? 이건 암기하 시험에 나오니까. 얘도 물론 암기하지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얼핏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잡았습니다. 단독 30 이상, 공동 30 이상, 대지 만제곱미터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2번 그럼 이제 이 승인을 누가 하는가? 승인권자. 아까 얼핏 얘기했잖아요. 건축 허가는 구청장이 하면 승인은 누가 하더라고? 시장이 하더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가 승인하냐 묻게 되면 이거는 또 신기하게 몇 세대 안 물어봐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기준해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을 먼저 합시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입니다. 시군. 시에는 무슨 시가 있어요? 시에는 대도시가 있고 일반 시도 있고 그리고 누가 한다? 군수가 한다. 시군 위에는 뭐가 있어요? 도가 있지. 도지사는 안 하고. 특광특특 시장군수. 사업계획 승인 10만 미만이면 누가 한다고요? 특광특특 시장군수.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죠.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특광특특 시장군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장, 도지사 이렇게 나와요. 줄이면 뭡니까? 이걸 줄이면 시, 도, 대도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 도, 대도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광특특 시장군수. 이 정도는 암기해 줘야 돼. 이 정도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특광특특 시장군수가고 두 개 줄여서 뭐라 한다고 시작하니까 특광특특 시장군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광특특 대도시가 나오고 대도시가 아닌 시하고 구는 권한이 없음. 그때는 도지사. 그러니까 대도시는 항상 공법에서 대도시는 항상 뭐라고? 도지사급이라고 이런 얘기요. 권한을 그만큼 주잖아요. 이런 얘기. 저거는 암기를 해야지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암기 좀 해야 돼요. 3번 이제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쉬고 합시다.